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파트 2. 성공의 물결. 우리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체가 있을까? 물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공의 물결이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운 좋은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우리에게 행운이 되는 인생 트랙들의 다발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이 같은 금광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있다. 행복의 물결은 헤엄치다 지쳐 표류하는 사람을 해변으로 데려다주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다. 성공의 물결은 우리를 행복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준다. 성공의 물결은 순조로운 인생 트랙의 다발로서 가능태 공간 안에서 정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인생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 물결을 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오직 선택의 문제이다. 삶 속의 그 물결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와 함께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에 굴복하여 그것의 부정적 에너지에 물들면 우리는 성공의 물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 믹서가 가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모든 나쁜 일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태도는 파괴적인 펜듈럼의 게임에 빠져들어 그 주파수로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면 이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 트랙에 딱 어울리므로 이 트랙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은 첫째,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만과 분노를 없애야 한다. 현재 자신의 인생과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행복하지 않더라도 불만을 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래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둘째,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갖고 싶은 것이 집이라면 미래의 집이 될 만한 부동산의 사진이 나오는 카탈로그를 눈여겨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갖고자 하는 것에 몰두해 있게 해야 한다. 모든 결론은 명료하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모든 긍정적인 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기뻐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무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습관처럼 금세 잊어버리지 말고 그 소식을 음미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의 물결의 주파수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매개 변수에 동조된다. 그래서 결국 좋은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지닌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주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는 조화로운 에너지를 주위에 퍼뜨린다. 우리는 주위에 조화로운 파동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성공과 창조를 일궈낸다. 불행한 상태에서도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끈질기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깜빡 잊어버리고 습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펜듈럼의 진동에 동참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알아차리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공의 물결의 주파수에 동조하는 방법에 예가 있다. 가령 장사를 하는 사람이 첫 손님에게 가격을 많이 깎아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경우 이것을 트랜서핑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성공적인 장사를 위한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인은 성공적인 장사의 물결에 올라타서 그 매개 변수에 맞는 사념 에너지를 방사한다. 또 다른 상인들의 특이한 마법 의식도 있다. 돈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건드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이 행동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이 그 행동 의식의 힘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만으로도 그는 성공적인 장사의 주파수에 동조할 수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의 사념 에너지이다. 다른 작업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런 마법 의식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믿고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하여 성공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다. 균형. 자연의 모든 법칙은 2차적인 것으로 균형의 법칙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 속의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에너지의 잉여 포텐셜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균형력이 나타난다. 이 세상은 전체가 펜듈럼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이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생각은 에너지를 방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때 산염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중대한 의미를 부여받은 어떤 평가가 현실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을 때는 잉여 포텐셜의 양이 더 커진다.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평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대상을 너무 미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잉여 포텐셜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려는 균형력의 작용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때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어떤 대상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균형력은 그 잉여 포텐셜을 처리한다. 우리에게 그것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된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일이라면 일외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으면서 집착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결점이 있는 경우 그 결점을 감추려고 자신과 싸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이것은 잉여 포텐셜을 키우는 행동이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토하는 습관은 정말 나쁜 습관이고, 소소하고 다양한 일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며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이제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모든 불행들을 불행으로 가장한 축복으로 여기고, 부정적인 것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반지에 새겨놓은 문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를 반지에 새겨넣는 방법이다. 이런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낼 것이고, 그 에너지는 강력한 급류처럼 우리를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또 하나의 피해야 할 것은 비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대비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균형력이 나서서 그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이상화와 과대평가도 피해야 하는 것들이다. 먼저 이상화란 어떤 것을 과대평가하여 높이 받들고 숭배하여 우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상화를 하면 역시 잉여 포텐셜이 생긴다. 과대평가 또한 에너지 차원에서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양이나 질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모든 곳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부드럽고 긍정적인 태도는 잉여 포텐셜을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의 가치가 실제에 비해 큰 차이가 있을 때에만 생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경멸하면 안 된다. 균형력의 작용에 의해 우리도 비난받는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바라는 대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수한 의도의 에너지뿐이다. 순수한 의도란 과대평가 없는 상태에서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과 그걸 실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지 말고 중요도의 척도에서 그것의 눈금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그 목표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잉여 포텐셜이 창조되지 않도록 우리가 돈에 부여해 놓은 중요성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일이다. 돈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그 전에 먼저 큰 사업가나 은행가, 스타 영화배우 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품은 사람만이 백만장자가 된다. 중요성에는 두 가지 형태, 곧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이 있다. 내적 중요성이란 자신의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내적 중요성에 해당한다. 반면에 외적 중요성은 세상의 사건과 대상들의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그 무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외적 중요성으로 잉여 포텐셜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된다. 중요성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고 그것은 균형력을 작동시킨다. 그러므로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고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과도한 중요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소망을 성취하는 길에서 유일한 장애들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중요성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중요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런 중요성의 포텐셜은 행동과 함께 사라진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유도전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펜듈럼에 고정되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사하다. 결국 펜듈럼의 희생자가 되는 인생 트랙으로 유도되는 현상을 유도전이라고 한다. 어떤 파괴적 펜듈럼의 자극에 내가 반응하면 펜듈럼은 나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약간의 에너지를 나에게 흘려준다. 그것에 더 자극을 받은 내가 점점 더 깊이 말려들면서 펜듈럼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 그러면 주파수가 펜듈럼의 흔들림과 가까운 인생 트랙으로 나를 데려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펜듈럼의 깔때기의 중심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얻지 못한다. 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의 태세를 가져야 한다. 가능태 흐름. 의식은 가능태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잠재의식이 정보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의식이 그것을 소리나 상징으로 번역한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창조되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방식이다. 또한 직관적 지식과 예감이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정보장에 접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태 공간의 정보들이 다양한 암시, 심상, 깨달음, 징조 등의 형태로 어떻게든 우리의 귀에 도달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영혼의 모호한 느낌과 지식은 마음의 시끄러운 생각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의식의 통제가 조금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직관적 지식과 느낌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식이 느슨해질 때 우리는 잠재의식의 느낌이나 알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곧 말 없는 목소리, 생각 없는 사유, 소리 없는 소리이다. 만일 우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단순히 깨어있는 상태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내면의 말 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수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특정한 섹터들이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의 무한한 정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경우가 많아서 미약한 목소리로 남아 그것을 의식에 알려주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영혼이 마음에게 하는 말을 명확히 알아듣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다.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영혼의 기분 상태 살피기를 제때에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기억하기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느낌을 살펴봐야 한다. 영혼이 나에게 작은 소리로 알려주는 것은 어떤 기분 상태인지 느껴야 한다. 정보는 매트릭스처럼 가능태 공간 속에 움직임 없이 가만히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보체는 조직화되어 인과의 사슬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가능태 흐름이 생겨난다. 가능태 공간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최적의 가능태, 다시 말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는 가능태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해 가장 간단한 해법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주변 세상과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흐름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안내해줄 많은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지켜보는 자를 일깨워서 먼저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한다. 그럼 어떤 신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안내해줄까? 먼저 보편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신호는 징조이다. 세간에 알려진 징조들은 그 자체가 법칙같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 영향은 그 징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징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 징조는 믿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 그것이 가능태 흐름 속에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을 경고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특별히 주시해야 할 유일한 신호는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에 속에서 얼마나 편안한 느낌이 느껴지는가이다. 그리고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는 정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이렇게 1권에서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6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트랜서핑이 자신이 만든 현실 조종 기법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지적 유산이라고 밝힌다. 그는 현실이 2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물리적 형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우리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능태 공간은 가능한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정보체이고 가능태 공간은 무한한 크기의 영화 폴더와 비슷한 개념이고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의 시나리오들이 필름 형태로 차곡차곡 어마어마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합의를 이루면 신비한 힘이 탄생하여 우리가 주문한 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말한다. 다중세계 이론에 기반한 현실 조종법으로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다중세계 이론에 흥미를 느끼거나 시크릿과 비슷한 개발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